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묘아풍입니다. 상상으로 시를 우리는 시간, 오늘은 유치환의 깃발 누려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이 낭송하시면서 상상으로 우려보시기 바랍니다.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저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조금씩 끊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상상합니다. 깃발입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힘차 보입니다. 깃발하니까 맑은 바람과 하늘도 같이 상상이 되네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소리 없는 아우성,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깃발이니 소리는 지르지 못하지만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온몸으로 갈구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상상이 됩니다. 나아가려는 곳이 푸른 해원이었군요. 끝없이 탁 트여진 바다, 그 순수한 세계를 향해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깃발은 영원한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바다를 향한 영원한 그리움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군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물결처럼 나부끼는 순수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깃발은 고든 표대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 표대는 맑고 고든 이념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애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편답니다. 우선 깃발이 백로니까 하얀색이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수, 왜 슬픔이 있는 걸까요? 순수한 열정과 고든 이념을 가진 깃발은 멋지기만 한데 왜 갑자기 슬프다고 하는 걸까요? 깃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깃발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표대는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제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하,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러한 내적 갈등이 슬픔, 시름, 애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왕 상상한 김에 펄럭이고 나아가려는 열정은 있는데 자신을 잡아주는 이념, 표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도 상상해 볼까요? 표대 없이 기는 자유롭게 바다로 날아가겠지만 곧 땅에 떨어지고 쏠려서 그 순수함은 훼손되어 버리겠네요. 꼭 바람에 날리는 봉지처럼 말입니다. 나아가려는 기와 잡아주려는 표대가 갈등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가 있기에 열정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순수하게 바다를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이었네요.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아, 누구인가에서 경탄이 느껴집니다.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열정과 이념의 내면 갈등에서 오는 거죠. 이 마음이 공중, 순수를 유지한 채 열정적으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열정과 이념의 조화, 순수의 보존을 이룬 그 처음의 존재를 향해 경탄하면서 시는 끝나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도덕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열정의 대상을 쫓게 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힘겨운 일이지만 나를 나답게 하는, 순수하게 끝까지 지향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깃발, 다시 상상해봅니다. 깃발은 누군가에게는 도달하고픈 목적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이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태극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잊혀져 있던 여러 감정들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읽으니 그런 깃발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펄럭이면서도 나의 가치관을 잃지 않는 삶, 시를 통해 다시 꿈꿔봅니다. 오늘도 시를 함께 상상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묘아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